우리 대한어머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수기 공모가 있었고 또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뭐 에너지 전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작게 실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정경식 의장님,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 이사로 계셨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 어머니. 사랑. 잘 알고 계시는데 유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머니란 단어입니다. mother.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해요. 대한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또 의지하고 싶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만능 해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마술 본 것처럼 마술사들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대전적인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은 대전시의 여러 가지 작고 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통정책, 환경정책 또는 복지정책,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드는 곳이 바로 대전발전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23명의 박사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염홍철 시장과 함께 대전발전연구원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을 맡으면서 대전의 밑그림을 행복한 대전이라고 정했습니다. 행복한 대전. 행복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행복. 그럼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독일의 행복학교 교장인 슈베르트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세 가지를 행복의 요소로 얘기해요. 첫째는 여유입니다. 두 번째가 안전, 그리고 세 번째가 자존감입니다. 이게 여유 있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의 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안전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감 높은 삶. 그렇습니다. 여유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겠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죠.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가족을 살필 수 있는 여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나눌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여유고 또 행복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죠?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이죠? 그 큰 돈을 지킨다라고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게 돈 없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에? 정말 큰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처럼 돈은 적당히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거 못지않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이다. 이게 여유 있는 삶이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자연재해 또는 인공적인 사고, 교통사고, 범죄 이런 것부터 안전해야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전은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막 크게 홍수가 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해 위험을 받아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전은 전국에서도 자연재해가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1등 도시예요. 근데 언제가 한번 눈이 많이 내렸었죠? 언제죠? 언제가 눈이 엄청 내린 적이 있었는데 2004년인가요? 3월에 엄청나게 눈이 왔어요.
정말 아파트를 다 가릴 정도로, 물론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그 길을 다 덮어버리는 엄청난 눈이 와가지고 대전 주변의 고속도로가 다 막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환도 다 막혀가지고 차가 각자리 서가지고 헬리콥터로 빵을 나눠줬던 일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한번 대전의 최대의 일종의 폭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대전은 평소에 눈이 많이 안 온 지역이라 제설차가 없습니다. 제설차가. 근데 눈이 그때 많이 와가지고 둥산 같은데 아주 그 아파트 사이를 연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제설차가 와서 도와줬는데 어디에서 온지 기억나십니까? 네? 강원도 강릉에서 왔었어요. 네,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강릉에서 어떻게 왔느냐면 마침 눈 온 다음날 서구청하고 강릉시가 자매기를 맺게 돼 있었어요. 눈이 오는 바람에 자매기를 못 맺게 돼서 강릉시는 제설차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 급파를 해주신 겁니다. 3대. 근데 거기에 프랑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대전 시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근데 별로 그게 가슴에 가치가 나요. 왜냐면 용기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된 사람들. 맨 수제 의원것만 내봤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지역은 자연재해와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참 안전한 곳이다. 물론 범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 이런 거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이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3번째가 자존감 높은 대전이에요. 정말 내가 대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대전 사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네. 맞죠? 네. 대전에 계속 사실 겁니까? 네. 네. 여러분 자녀들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자녀는 서울 가서 살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대전 살고 싶지만은 자녀들만큼은 서울로 보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대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세종시라는 게 생기다. 얼마 전에 총리시대 차관을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왜? 권력이 전부 세종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지만 그 차관, 총리 차관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내년이면 정부 부처가 다 내려옵니다. 구부, 이처, 이청 36개 기관이 다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3분의 2가 세종시에 머물게 됩니다. 대단한 변화죠. 이제 거꾸로 서울서 대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자녀를 이제 서울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대전은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또 여러분도 자랑스러워야 돼요. 정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자존감, 이런 게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대전시가 하는 일이 여의도 대전을 위해서 기업을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것. 또 여러분들의 행복한, 정치적으로 행복한 여유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즐길 거리. 후대는 와인 축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수목원을 걷게 행사한다든지 대충 500개를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즐길 공간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원래 우리 과학공원에 롯데 테마파크 올 뻔했었죠?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롯데 테마파크 오면은 영세상인 다 죽인다. 교통이 복잡하다. 일견 말이 그럴 것 같지만은 참 어리석은 얘기죠. 교통이 복잡해야 대전이 좋아지는 겁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끼리 복잡한 게 아니고 외지차가 많이 와서 복잡하면 대전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영세상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테마파크 오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고 살 겁니까? 그냥 손가락 빨고 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학공원은 롯데가 모두가 실패하게 됐습니다. 요즘 와서 많은 시민들이 왜 그거 밀어붙이지 못하냐고 그러는데 시민단체가 시끄럽게 할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요즘 와서 왜 안 하냐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시민단체 몇 명 안 되는데 시끄럽던데 왜 그거 하나를 못 재우고 않느냐 이러는데 시민들이 적극적 의사표시 안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관저동에 유네스코 만들려고 그러죠? 이것도 조금 터덕거리고 있어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명품 아울렛, 대한민국 최고의 아울렛이 좀 들어서고 테마파크도 왔으면 좋겠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지금 풀어줄까 말까 고민하고 그것도 일부 환경단체에서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풀지 마라. 아니면
신세계가 더 많은 지역 발전 기금을 내놓게 해라. 뭐 등등 복잡해가지고 지금 드는 일도 없지만은 일자리가 생겨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대전에 살게 되는 거예요. 롯데 테마파크 생겼다. 직접 고용 2,000명, 간접 고용 4,000명, 6,000명이 일자리 생기는 거예요. 유네스코 들어오면 이것도 몇천 명이 일자리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전은 즐길 공간이 없다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대전은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없어요. 이게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놀러 가고 부산 놀러 가고 대구로 놀러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운 일이죠. 여유 있는 대전을 만들기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를 우리가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에너지 전략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좀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될까 싶지만은 각 지방별로 노력하게 되면 지구촌에서 지구온난화를 저지할 수 있다, 늦출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인공적인 사고, 학교 폭력 또는 범죄,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하하하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하하 행복한 가정, 훌륭한 부모, 따뜻한 사회 이런 말들 쓰고 있던데 하하하 이런 운동을 하면서 안전한 대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 죽을 때 우리는 죽을 때 하하하 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죽음의 여의사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한 유명한 엘리자베스 퀴벌 로스라는 여의사가 있습니다. 6,000명을 인터뷰했더니 공통적으로 뭐라고 죽냐면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냐는 껄껄껄. 절대 여러분 껄껄껄하고 죽으면 안 돼요. 하하하 하고 죽어요. 왜 껄껄껄이냐? 살아서 베풀 걸. 베풀지 못해서 죽을 때 후회한다. 자기는 죽을 때 싸가지 갈 줄 알았지. 죽을 때 보니까 수위 한 벌뿐이 못 얻었다. 인색하게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형제가 나누지 않으면서 막 인색에 살아봤더니 죽을 때 후회돼서 베풀 걸. 두 번째, 참을 걸. 그때 참았더라면 크게 서로 사겨 나빠지지 않고 또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사업을 내가 따낼 수 있었고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참을 걸. 세 번째가 뭐냐면 즐길 걸. 죽어라고 자식들 말을 해서 아보고 살아온 거예요. 죽을 때도 이거 너무 후회하고 정말 살아서 즐길 거예요. 그래서 껄껄 떠본다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나는 참으로 잘 즐겼다. 인생을 나는 참으로 많이 베풀었다. 나는 참으로 잘 참았다. 하하하 하고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하하하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 네, 웃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요. 껄껄껄 작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대전은 어쨌든 그런 안전한 도시 그리고 자존감 높은 도시. 야, 정말 내가 대전 산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도시는 품격이 있다.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또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회가 바로 자존감 높은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전발전연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에너지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에너지는 정동식 회장님이 저한테 에너지 전략 강의할 분을 얘기하길래 제가 전공이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1993년부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93년부터 에너지 문제에 관심 갖고 연구도 하고 환경정책을 강의하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 기후변화부터 제가 녹색대전까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또는 이렇게 기후변동을 보면은 갈라지고 있어요. 하여간 들쑥날쑥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기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난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름이 안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낙엽이 오면서 찬바람 부는데 어제도 낮에 온도가 몇 도였어요? 2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가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여름과 겨울만 존재하는 것. 아까 우리 회장님이 엘니뇨, 라니뇨 말씀했죠. 이제 사계절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장점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오로지 무더운 여름과 무서운 추위만 존재하는, 겨울만 존재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함부로 에너지를 써서 자원을 함부로 낭비해가지고 얻어지는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업보다. 물론 우리가 다 쓴 건 아니에요. 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썼지. 그 업보를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다. 미국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자원을 쓴지 모르겠다. 남아 돌아가니까. 우리는 뭐 쓸 게 없어서 그동안 못 쓰다가 요새 와 좀 쓰고 있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자원을 낭비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 오염 때문에. 거기다가 에너지 자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되어 간다. 자원도 지금 거의 이제 파먹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바로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해외 선진국들이 이제 탄소, 이산화탄소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우리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죠. 이런 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 주범이거든요.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의존해라는 그런 경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는 다른 나라가 사와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 나라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이런 배출권 거래제도.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 에너지 기후변화부라는 이름을 지켰어요. 또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이 가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하는 나라입니다. 워낙 자신감이 넘치니까. 네, 그런데 미국도 최근에 와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일본, 저탄소 사회구축을 풀어서 시원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에너지와 이카나미와 인바이러먼트. 이상하게 앞자가 다 이자 돌립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서로 이자 돌림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에너지와 이카나미, 경제가 만나가지고 문명의 조력 기반을 만들고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관차가 다니고 공장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엄청난 산업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농사를 짓다가 공업혁명을 가져오고 먹고 살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 자원을 대량 소비하게 되고 분배가 불평등한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와 환경, 인바이러먼트로 둘이 이제 결합되기 시작하는데,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게 환경이 규제, 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이제 경제 성장은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명의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죠.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에너지와 환경이 만나는 거예요. 깨끗한 에너지를 씀으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문명의 재창조요,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다른 분들은 발전을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앞에가 빠졌는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에요. 환경이 지속가능한 발전. 발전을 지속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환경이 지탱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역할 때 우리가 지탱가능한 했으면 좀 이해가 쉬웠는데, 지속가능한 그러니까 발전을 지속하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아직은 별로 우리가 일상화하지 못하지만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제 석유 또는 천연가스 이런 것이 아니고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발굴해 써야 되겠다. 원자력 발전, 예진관계에 있습니다. 원자력은 믿기도 하지만은 또 미워할 수 없는 과도기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두 쓰고 있는 전기 생산의 40%를 원자력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문 닫아라 그러면은 우리 전기를 절반 꺼내야 됩니다. 공장 절반 문 닫아야 되고
우리 사무실에 전기 반 꺼야 되고, 그럼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위험하다. 이 암 같은 존재인데 암 걸렸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암과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면서 나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암 같은 존재지만은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40%를 감당하고 있다. 저녁에는 전부 원자력 발전 돌립니다. 왜? 원자력을 꺼버리면 다시 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게 계속 24시간 돌아갑니다. 360으로. 이게 밤에도 돌아가니까 밤에 전기를 원자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낮에는 화력 발전을 많이 쓰지만 밤에는 다 꺼버립니다. 화력 발전.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믿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대량 공급될 때까지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방사성 폐기물 문제죠. 우리 원자력을 생산을 하면 만들어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장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없어지는데 반감기가 300년 걸립니다. 300년. 그 방사능 쪼였던 것들이 없어지는데 300년 걸려요. 그걸 묻는 지금 저장고를 어디에 만들고 있어요? 경주에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반도의 신라의 역사의 보고인 경주에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있어요. 왜? 경주에 관광객이 끊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옛날 신혼여행 다 그리 가셨죠? 지금은 손님이 없어. 그래서 원자력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원자력 쓰레기라도 가져갔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을 지금 경주 월성 쪽 바닷가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 묻어놓으면 이제 반감기가 없어진 데 한 300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으로 지역개발 자금을 3천억을 줬습니다. 지역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를 그리 가져갔습니다. 1년에 지방세가 한 110억 들어옵니다. 수력 원자력 직원이 2,000명입니다. 경주가 근무합니다. 이 경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걸 바래서 경주 사람들이 무섭지만 원자력 폐기물을 가져간 겁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중전유는 300년인데 고준위 폐기물이 있어요. 여기에 타고나면 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고준위 폐기물인데 없어지는데 얼마 걸리느냐?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이거 빨리 2016년까지 그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다 만들까? 여러분, 어느 지역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경주도 지금 가져다 놓고 지금 후회를 하고 지금 서로 또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월성 주민들이 대먹고 있어요. 왜 쓰레기를 우리 주고 돈은 경주가 다 가져가느냐? 경주와 월성군이 하나로 합쳤거든요. 이 쓰레기를 월성군에 묻고 돈은 경주시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분란이 났는데 어쨌든 가기로 했으니까 가겠지만은 고준위 폐기물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300년 없어지는데 3천억을 줬으니까 1조 원쯤 주겠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가겠다. 뭐 등등 조건을 걸어도 가져갈 데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 이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게 바로 원자력 발전. 저는 만약에 이 원자력 고준위 폐기물 갈 데가 없으면 갈 곳을 내가 하나 정해놨습니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동네에 가져가야 된다. 오해 원인자 부담을 지겠다 가서 어디입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전기가 서울. 왜? 전기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봐줬어요. 장소 어디냐면 남산에 그 의인아파트 무너진 자리 있어요. 딱 거기에 동굴을 파가지고 지으면 끝내준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오가다 강남으로 오가다가 그걸 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서울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인구 분산될 거예요. 수도권 인구가. 또 한 가지 그걸 보면은 아이고 전기 아껴 써야겠다. 이런 에너지 전략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갈 데 없으면은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울로 가야 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 말 한번 어디 가서 발표했더니 서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해요. 이게 서울 사람들보다 지방은 미친놈들만 사는 곳이에요. 아무나 가서 뭐 시골놈들은 뭐 저 원자력 폐기물 묻어도 말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전기를 제일 많이 쓴 곳이 가져야 된다. 왜 불쌍한 시골 경기 월성이 전기 썼으면 얼마 썼어요? 안면도가 썼으면 얼마 썼다고 거기다 만들려고 그래. 많이 쓴 사람이 가져가야지. 그렇게,
그래서 서울은 어차피 이제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도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서울로 보내지 마십시오. 제 지금 딸도 서울에서 곧 데려오려고 대전으로 위험한 곳이니까 또 북한이 언제 또 뭘 집어던질지 모르니까 맨 불 받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서울 사람들 배짱도 좋은 사람들이요. 곧 불 받아줄 텐데 열심히 살고 있잖아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폐기물도 갖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막 살면 증가되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되는데 석유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요? 가천연수 캐먹을 거 이거 다 나와 있네 보니까 답이 40년뿐이 안 남았어요. 석유물이 천연가스 60년 남았어요. 여러분 다 공급되는 천연가스들 석탄은 많이 남았어요. 230년. 그럼 뭐 다 없어지면 석탄이나 빼고 살지 뭐. 연탄 옛날 연탄 여러분 많이 떼셨지? 연탄 시대에 갈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연탄가스 맞고 동치국물 먹고 병원 실려가지고 왔다 갔다. 물론 이제 그때는 좀 좋아지겠지. 연탄이 좀 훨씬 나아지겠지만 석탄은 많이 남았어요. 지금도 중국은 석탄이 80%를 에너지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떼고 있어요. 뭐 후진국이니까. 우라늄 원자력 발전 연료죠. 70년. 그런데 이것은 재생 가능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만들면은 재생 가능하니까 반영구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거의 화석연료가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껴 쓰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석유 구경도 못할 것이다. 천연가스 구경도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황이라든지 산화질소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이게 산소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드는 거죠. 탄화수소라 이런 것들이 물질 배출량으로 제일 많은 게 이산화황이에요. 석탄이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산화질소, 석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이 주범이냐면 역시 수송입니다. 교통. 대전도 대기 오염 발생원의 주범이 대전은 공장이었기 때문에 수송이다 그런 말씀. 또 대전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못해서 자가용을 많이 타는 거예요. 서울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61%예요. 대전은 29%. 그래서 나홀로 차량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대기 오염을 발생하는 거예요. 빨리 대전도 대중교통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 놀라고 그러는데 2호선 놀라고 그러는데 고가로 가냐 노면 갖고 지금 막 싸우고 있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지금 정답은 아니에요. 고가도 언젠간 뜯어내야 할 것 같고 노면 불편할 것 같고 차가 막히니까 이거 참 고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앞으로 이제 뭐가 지나길 바랄지 모르겠지만은 싸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게 뭐냐?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고 전국 17개 시도 서울에서 세종시 막내까지 17개 시도인데 가장 오래 사는 도시가 어디예요? 전국에서 가장 장수하는 도시. 네? 강원 서울입니다. 서울. 놀랍지만 여러분 상식을 깨트린 얘기는 서울이에요. 대전보다 대기오염이 23배 나쁜데 공기가 서울 사람이 오래 살아. 왜 오래 살아요? 네? 대중교통이 발달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 정답을 좀 아시네 금방. 의료시설이 좋아서. 서울은 죽을 사람도 살려내. 지방은 사람도 죽여버려. 지방 병원 수준이 낮아요. 아시는 것처럼. 돈만 좀 있으면 다 서울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삼성병원, 서울병원, 아산병원 복도에서 누워 죽다가 죽더라도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좋다는 게 서울 사람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걷고 빨리 걷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많이 걸으면, 빨리 걸으면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의과대학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뉴욕의 할아버지가 시골 할아버지 오래 살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지하철을 타려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난리가 나죠. 환승을 하면 700m 걸어가 또 타야지. 버스 타려면 뛰어가서 올라타야지. 왜냐면 버스 기사가 또 머리 세워놓거든. 막 뛰어가서 올라타야지. 뛰고 걷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대전은 대중교통이 좋아져야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서울이 1등 장수, 2등 제주, 3등 대전입니다. 동메달이고. 건강에 오래 사는 도시 1등 서울, 2등이 대전입니다. 왜 제주가 떨어지냐? 밑으로.
제주는 공기 좋다고 물 좋다고 술을 함부로 먹다가 간암 걸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이 많이 나쁘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교통을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 전략할 수 없고 대기오염 발생을 줄 수 없다. 자, 저들이 쭉 본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지구를 대기권을 지금 이산화탄소가 이불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극이라든지 남극에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만년설 녹아서 호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다 수면을 전부 높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해안의 바다가 3cm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침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뒤에 바다 수면이 약 50cm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 3분의 1이 물에 잠길 것이다. 상해, 부산까지. 일본은 그냥 가라앉아버리고, 미우니까지 가라앉아버리죠. 네, 가라앉아버리고. 그래서 막 부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부산 자식을 많이 사잖아,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투자하고 있냐면, 브라질, 그 다음에 칠레, 남미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남미 쪽에 안데스 산맥을 비롯해서 산도 높잖아요? 높은 데가 살려고 머리 좋은 꾀가 많은 일본 놈들이 지금 남미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바다 수명이 높아졌어요. 앞으로 100년 뒤에는 바다 수명이 1m가 높아질지 모른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1m 높아지면은, 바다 수명이 높아지면은 압력 때문에, 수압 때문에 지각이 변동이 돼가지고 높은 데가 낮아지고 높아지면서 완전히 용트림하면서 지구가 새롭게 말하면 재편하게 됩니다. 그때 다불에 잠겨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온 노아의 방주 같은 사건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물에 안 잠글 딱 지구상에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천기 하나를 누설에 들어갈게요. 딱 물에 안 잠기는 곳. 어딘 줄 아세요? 네? 계룡산 부근. 여기만 물에 안 잠깁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도 가라앉아 버리는데 여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이게 쫙 솟아오르니까 아마 금산 옥천까지 조금 더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솟아오르면서 이 대전 부근이 물에 잠기지 않는다. 여기 여러분 어디가 소문내면 안 돼요. 이거 서울 사람들 알면 또 난리가 나가지고 다 쌍사버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다가 죽을 때 몰래 아이들한테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계룡산보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해놓으면 자손 만대를 우리가 살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좀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지금 자원 고가로 위기, 그 다음에 물 부족.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 근데 물을 우리가 펑펑 쓰고 있죠? 아직은 이제 쓰고 있는데 물 부족 국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 증가. 이것들이 지금 지구상의 문제고, 그래서 내버려두면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그림이 안 나올 정도로 망해버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도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전략, 그 다음에 또 3대 하천이 다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숲을 많이 만드는 것. 여러분 군산은 지금 숲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또 죽습니다. 그렇죠? 힛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열섬 효과가 발생해요. 막 시멘트, 아스팔트, 막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막 달궈져가지고 밤에 아파트에서 막 열기를 뿜어냅니다. 그걸 없애려면 에어컨을 더 틀어두니까 또 에어컨 대열이 또 군산을 덮이는 거예요. 이 집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막 돗자리 싸 집어들고 군산 다리 밑으로 가 살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 놔두고 군산 다리 밑에 가 살고 있어요. 이게 대전 시민의 현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줄이려면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그건 에너지 전략이다. 제가 지금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예임 총무님께서 와 계시는데 그림을 많이 보시고, 자, 첫째, 소비를 전략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비를 전략하는, 아껴 쓰는 것. 아까 우리 수기 발표한 것처럼 한두 개를 끄고 플러그 뽑고 되기 전에 아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소비 전략하시고, 효율을 향상한다. 우리 백열등이라든지 형광등 이런 것들을 3파장,
또는 LED로 바꿔서 효율을 높이는 노력, 건물의 효율을 높이는 것,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전체적으로 전략하고 이것이 우리의 대기오염을 낮게 만들고 그래서 지구의 수명을 늘린다 하는 점에서 우리 어머니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 대한 어머니가 먼저 생각을 바꿔주시고 습관을 바꿔주시면은 우리 아이들 행동도 바꾸고 있다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